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 만에 강제 수사에 들어갔죠. 어제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의 혐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야권에서는 시점을 볼 때 특검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왜 하필 같은 날 사상 첫 머그샷, 청문회 연기, 조현천 구속, 또로 잡았습니다.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입니다. 50억 클럽부터 다시 정리해볼까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다고 알려진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육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50개가 몇 개냐, 처음째.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성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지. 플러스 임창근 씨고, 강항구, 5억씩입니까? 50억. 검찰은 어제 이 중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특검의 집과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를 맡았던 양재식 변호사의 사무실, 그리고 우리은행 등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대장동 사업을 돕고 200억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했던 이들을 위해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을 대신해 이 대장동 일당과의 딜에도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해줄 거냐 이런 취지로 물었고 200억 원 약속을 받아서 이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전 특검은 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기 직전까지 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고문료 2억 원을 받았고 다른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1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까지 시세 절반 가격으로 특혜 분양을 받아서 이 8억 원의 시세 차익도 얻었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박 전 특검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참담합니다. 그런데 하필 50억 클럽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어제는 국회 법사위에 이 50억 클럽 특검 법안 3건이 상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선 왜 하필 같은 날인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죠. 진작에 수사하고도 남았을 인물인데 검찰은 지금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공문과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못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척 신용만 하고 나선 검찰입니다. 하필 국회 법사위에 특검법이 상정된 날 딱 맞춰 들이닥치니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뒷북 수사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수사 문개기에 이어 특검 문개기에 나섰다면서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검찰 측에선 수사 일정에 따를 뿐 국회 일정과 무관하다고 항변했고요. 한동훈 장관은 특검은 진실규명에 방해가 된다면서 수사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50억 클럽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은 저는 지금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검보다 지금의 수사팀의 수사를 계속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 수사팀의 결과, 종료된 결과, 이 결과를 근거로 다시 특검을 추진하시는 거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다음으로 겨누고 있는 50억 클럽 멤버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먼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수남 전 총장의 혐의부터 살펴보면요.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만배 씨와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도 소개해 준 겁니다. 김만배 씨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요. 김 씨는 앞서 김 전 총장을 비롯한 본인의 법조계 인맥 이렇게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상태가 그 별명이 이지스 아니야. 그지? 김이지스. 대한민국의 이 큰 사업에서 언론에서 한번 안들을 만드는 거 봤어? 안전의식은 확률이 좋은 거야. 최고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가 이 김 전 총장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를 맡기고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내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걸로도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의 판결,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말끔히 치워준 거였죠.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직후부터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갔고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의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나고 오면 비공개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것도 정황상 증거로 보이는데요. 드러나지 않고 소부에서는 아직 2차 보고서도 왔어요. 근데 이제 형사적 공동연구관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말 대법관에서 물러나고 연봉 2억 4천만 원에 김만배 씨 회사와 고문 계약을 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이 육성으로 들려드린 본인 발언들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허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렇다면 검찰이 집요하게 들여봐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또 다른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아들 병채 씨가 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지만요. 이 역시 김만배 씨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공언한 만큼 이 부분도 2심 과정에서 확실히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구분적으로 안 되지. 박상도 그거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아들한테 대장하고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도둑대 내고 하지 말죠. 두 번째 픽은 사상 첫 머그샷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고 결국 거세게 저항하면서 붙잡힙니다. 지난주 해외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이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들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실제로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바로 이 여성과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And this community has a history of standing up to bullies and speaking truth to power, and I'm so very, very lucky to be a part of it. 네,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 2006년 네바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가 도전한 대선 국면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사로까지 불리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침묵을 지켜달라면서 13만 달러를 건넸는데요. 트럼프는 마이클 코언의 개인 행동이라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코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개인 판단하에 준 합의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그랬다고 폭로한 뒤
선거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2018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선고 직전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 충성심이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이 돼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성 스캔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정에 나가게 된 겁니다. This is not revenge, right? What this is about accountability. He needs to be held accountable for his dirty deeds. Should this go to trial, you're prepared to testify? Absolutely. 다만 이 앞서 보여드린 이 AI 이미지 같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강제 구인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측 변호인도 사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청과 법원에 자진 출석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석과 동시에 체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역대 대통령의 머그샷을 남기게 될 것 같고요. DNA 채취, 미란다 원칙 고지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도록 일종의 예우를 해주겠다는 게 맨하튼 사법당국의 방침인데요. 트럼프는 오히려 소위 그런 그림을 원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정권 탄압 이미지를 통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겁니다. Breaks my heart that this great man, our great president, who loves this country and all of us Americans, he loves us. He really does. And it just breaks my heart that he, his family, his staff, all of us, we have to go through this. How dare they pull this, you know what. 따라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이 내년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적 기소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미국 대선 흐름, 국제뉴스에도 정통한 뉴스픽을 통해 계속 챙겨보시죠. 네, 세 번째 픽은 청문회 연기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결국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다음 달 14일로 청문회를 미뤘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교육위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14일 청문회에 증인도 추가했습니다. 가족들은 부인이나 아들이 있는데 그 2명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정순신 변호사가 만약에 불참한다면 부인이나 직접 가해자인 아들이라도 나와서 이 관련된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 연기에 애초부터 정 변호사에 대한 공세장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다음 픽 조현천 구속입니다. 미국으로 잠적한 지 5년여 만에 귀국, 이렇게 여유를 보였던 탄핵 집회 개헌 문건의 핵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죠.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조금 전 법원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사가 당선되도록 기무사 요원을 동원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검찰은 이 핵심인 개헌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픽은 또로 잡았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 남모 씨가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017년 그리고 지난 24일에 이어 어제 또입니다. 지난 24일 체포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기각됐었죠. 이번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투약하다가 이번에도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는데요. 경찰은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의원님들 3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4월에 뵙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